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AI 시대에도 대체되지 않는 나만의 방법. 오늘의 주제로 좀 요즘 좀 AI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우선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좀 이해를 하는 게 AI든 뭐든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선 우리 일본 분들은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잘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투한즈, 투펜타클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멀티 같은 걸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든지 멀티플레이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한 가지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AI인데 AI라든지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느 자리에 앉혀놓든 다 좀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점 자체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시키든 잘 한다, 또는 어떤 한 가지에 꼭 국한돼서 나는 이거랑 맞는 사람이고 저거랑은 안 맞는 사람이고 나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렇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맡은 부분들이 있으면 요 역할도 잘 해내시고 저 역할도 잘 하는, 뭔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의 성향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은 게, 지금 AI 시대에는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설문조사했었을 때, 그때 AI에 가장 대체되기 어려운 마지막 직업인가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는 1위가 화가였어요. 미술, 화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건 정말 대체되기가 어렵다. 왜? 그리는 것, 그 그리는 과정, 그리고 그걸 이제 구상하거나 디자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말이 화가지 사실 디자인 전체를 얘기를 했던 거겠죠, 교수님들이. 그죠? 근데 정말 그 교수님들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릴 만큼 지금 거의 디자인이나 이런 게 완전 다 대체됐잖아요. 그죠? 대체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물론 모든 분야가 다 지금 위험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처럼 여러 가지 잘하는 게, 예전에는 사람은 명함이 많으면 사기꾼이다, 한국에 그런 표현 있죠. 그죠? 능력이 많으면은 밥을 굶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시대가 좀 이런 시대를 잘 타고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저쪽 부품을 쓰던, 여러분들이 하나의 부품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부품인데, 이쪽 부품도 쓸 수 있고 저쪽 부품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악마 카드, 파이브 컵스 카드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데, 주로 감정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욕심, 집착, 또는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카드들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AI에 대체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에 집착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니즈가 있는지, 간지러운 부위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AI에 대체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대체될 수 있겠죠. 이제 누구나 그건. 근데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좀 내가 정해보는 게 어떻냐. 사람들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내가 잘 파악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뭔가 만능 부품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적응력 같은 것들일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는 지금까지 20년을 그걸 해왔는데요, 30년을 그걸 해왔는데요, 이러지 않고
그래 나도 그거 해봐야 되겠다, 뭐 저거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의 적응성,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AI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고 적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랑 또 연관을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완벽주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임계치가 굉장히 높아요. 스스로를 몰아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뭐 AI 시대니까 AI에 맡겨놓고 그냥 일을 끝내요. 요즘 뭐 대학생들 보면은 요즘 뭐 또 이게 약간 사회적 문제가 또 되고 있기는 한데, 그 다 AI에 물어봐서 이 과제를 하고 논문을 쓰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완벽주의가 AI한테도 들어가. 그래서 내가 AI한테 맡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잘 포장만 해서 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은 이 AI 얘가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뭐 이러면서 막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AI의 어떤 창작물, 작업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은 그것 갖다가도 AI의 작품으로도 여러분들은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AI 툴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AI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뭐 그래픽, 영상, 뭐 아니면 뭐 글을 쓴다라든지 어떤 뭐 자료조사 같은 거를 하는 것도 보면은 은근히 실수가 있어요, AI가. 그래서 야 이거는 이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러면서 막 AI가 막 자기를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그 배경 지식, 뭐 도메인 널리지라고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AI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픽스를 하거나 더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근데 점점 AI가 발달할수록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람은 좀 약간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막 다 손으로 계산했던 거, 머릿속으로 암산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막 다 외우고 있었던 거, 우리 핸드폰 생기면서 전화번호 다 못 외우잖아요. 예전에는 전화번호, 웬만한 전화번호 막 다 우리 머릿속에 넣고 다녔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약간의 시대적인 그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어떤 여러분들 듣는 분들끼리도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AI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흔히 말해서 명청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막 완전 그냥 뭐 어떤 완벽한 어떤 걸 만들려내려는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우리가 AI에 의해서 사람들이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을 컨트롤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는 그래도 인간이 있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 고용한다든지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거기 그 자리에 앉혀놓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AI가 이런 걸 했어, 오케이, AI가 이걸 갖고 왔어, 받아서 넘기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꼼꼼히 다 들여다보고 AI한테 태클 걸고, 그죠? 다시 해줘, 이거 이렇게 해줘, 뭐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대체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뭐 여러분들의 리딩과는 조금 별개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기술 봉건주의가 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기술의 최첨단에 있는 그 기업들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과 그 기술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대중들이 완전히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나 대중들은 그냥 세금을 받아서 용돈처럼 쓰고,
노동이 아예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 리딩이랑은 좀 별개의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마지막까지도 할 일이 되게 많으실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이제 뭐 AI한테 다 대체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만큼 좀 대체되기가 어려운 인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카드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인간의 어떤 욕망, 욕심,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식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식욕이라는 건 일반 동물들도 다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심리,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한 이 에이펜타클 같은 좀 치밀함, 장인 정신 같은 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시대에 인간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대체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색채적인 분위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AI에 대체가 되지 않을까, 또는 어떤 거를 좀 잘 살려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게요. 제가 인간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가 이 빨강색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주황색 카드도 나오는데 아까 악마 카드 나왔듯이 검정색, 주황색 이 두 장의 색깔 조합 또한 악마 카드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어떤 저항심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사람의 어떤 욕망이나 또는 욕심이라든지 그 감정 그 자체죠. 사람의 감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 그만큼 사람들한테 어떤 뭐 물건을 팔지,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업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AI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현재 그냥 직업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적성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좀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 되게 좋고요. 또 사람에게 이 노란색, 주황색 같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완전 막 기술적인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색깔 자체가 하이테크, 뭐 제조, 물론 하이테크나 제조도 결국 끝단에는 사람을 위한 거지만 엄청 깊이 있는 그 어떤 연구 같은 것보다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일, 그러니까 영업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랑 좀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영업도 약간 좀 사람 앞으로는 AI한테 대체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 큰 건들이 좀 진행이 되기도 하고 뭐 영업 같은 것도 뭐 로봇을 보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업도 최후에 좀 사람이 직접 해야만 하는 일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AI한테 그걸 피드백을 줘서 야 이렇게 수정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면 굉장히 정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 결국은 누가 대체 안 될까 약간 이런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AI가 대신 해주니까 다 멍 때리고 있고 AI가 잘 했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AI조차도 장인 정신으로 대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누가 대체될까 이런 지금 약간 그런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존자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또는 뭐 직업이라고
직업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 뭐 직업이 해체가 되는 시대죠. 그죠? 거의 셀프로 직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저한테도 이런 문의를 또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타로의 이론적인 거 말고도, 이론적인 강의 이외에도 어떤 이런 뭐 타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강의를 들으시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직업을 창조해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여러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 말고도 없던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없던 시장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뭔가 기존에 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좀 배워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직접 면대면으로 많이 만나보는 거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상으로, 뭐 온라인 상으로나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는 너무나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온라인보다는 지금 오프라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직접적인 영업 활동 같은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인 카드가, 러버스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뭐 꼭 사랑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결국은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나 가족 간의 사랑이든 뭐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만나는 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힌트를 좀 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대인관계가 훌륭하고, 또 사람들을 때로는 내가 이끌 줄도 알고,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끌려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AI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죠.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AI가 해주는데 뭐, 컴퓨터가 있는데 뭐 하면서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접해지는 일을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전화하는 거 약간 공포증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짜장면 시켜 먹을 때도 저희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직접적으로 전화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전화하는 것도 되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면대면으로 하는 게 되게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세대마다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나라. 오프라인에서 좋은 기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좋은 사업 기회건 여러분들만의 어떤 뭐 가게를 차리든 온라인을 하면서 뭐 오프라인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I에 대체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하고, 특히나 경제활동, 그죠?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기본급, 그죠? 기본 용돈, 기본 소득, 한국에서는 기본 소득이다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정책이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노동의 가치가 0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정책이든 간에,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AI에 대체되지 않는 나만의 방법. 여러분들은 황제 카드, 포펜타클, 이런 황제, 왕에 해당하는 카드가 2장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4라는 숫자 자체가 정사각형, 그리고 수비학적으로 4가 안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또는 현실 세계, 물질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 시스템 말고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 시간이나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어떤 뭐 자본주의 같은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화폐 시스템,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이 안정적인 구조를 좀 만들고 설계를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 뭐 AI에 의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대체가 되더라도 그 구조를 짜거나 어떤 원인들, 이유들을 만들어서 이런 기획이 필요해. 뭐 이런 제품이 필요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라는 것들을 먼저 제안하거나 설계를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남겠죠.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 그 영화도 봐도 보면은 그 네오 주인공이 마지막쯤에 만나는 인물이 아키텍처라고 그 구조 설계하는 사람이거든요. 흰머리에 막 이렇게 수염 나 있는 아저씨 있어요. 굉장히 젠틀해 보이는. 그 아키텍처가 결국은 존재하고 그 아키텍처가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계도 그렇고, 그랬을 텐데, 매트릭스에서는 그 매트릭스를 설계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뭐 이게 뭐 어떤 기업가가 됐든, 뭐 정치인이 됐든, 뭐 옛날로 치면 뭐 왕이나, 그죠? 뭐 행정가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걸 다 설계를 했을 거잖아요. 뭐 법률 시스템이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설계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대체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한다면 쉽게 대체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뭐 구상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설계도 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그러는 인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되기가 어렵다라든지 대체되지 않는 방법이 여러분들이랑은 이런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평생 직업, 직장 뭐 당연히 없어졌고, 사실 뭐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무너지고 있죠.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그죠? AI 쓰거나 그죠? 뭐 디자이너가 뭐 개발도 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뭐 다 하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의 그 지평이 결국은 엄청나게 달라질 텐데, 여러분들은 가장 이 코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에 방금 말씀드렸던 기획, 설계,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AI에 대체되지 않는 굉장히 훌륭한, 뭐 훌륭하다, 그래요, 훌륭하다라고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훌륭하지만 AI에 대체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AI나 또는 뭐 AI 대체되는 거나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뭐 훌륭해서도 아니고 훌륭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뭐 인간 전체가 대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어디선가 본 구절인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영장류고 이렇게 똑똑하고 앞으로 뭐 우주로도 나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AI에 뭐 대체된다? 약간 상상이 좀 안 되기는 하죠. 우리가 최고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그죠? 근데 진화의 과정은 유기체에서 무기체로 넘어가는 게 진화의 과정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문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뭐 컴퓨터, AI는 무기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생을 할 수가 있죠. 되게 말이 되게 좀 심오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진화라는 게 유기체에서 무기체로 가는 거가 진화다.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의 특히 일부 구절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AI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거의 최종적으로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되게 주체적으로 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AI에 의해 대체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는 주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주제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또 워낙 많이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가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100%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저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AI는 물론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AI는 지치지 않잖아요. 그죠? 전기만 있으면은 계속 돌아갈 수 있고, 그죠? 다시 수정해줘, 바꿔줘 하면은 사람은 지치죠. 그래서 야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죠? 저녁 좀 먹고 와서 할게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AI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재생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텐소드 카드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통이 있고 또는 반복되는 어려움, 계속 실패하고 그러더라도 또 다시 하고 죽음의 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있는데 아무리 AI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런 니즈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수정해줘. 저거는 저렇게 수정해줘. 뭐 이번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건을 만들어줘. 마련해줘. 뭐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줘. 계속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AI가 아무리 그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끊임없는 인풋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거죠. AI가 자기가 물론 이제 앞으로 뭐 AGI가 나와서 정말 그냥 인간같이 자기가 사고하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AI도 앞으로 뭐 5년, 10년, 15년 안에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인풋을 넣을지 환경 오염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인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지치더라도 또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 그래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거의 뭐 10년, 20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항상 교육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이제는 뭐 오지선자, 사지선다 이런 거 푸는 것보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이거는 왜 이래야 하는가? 그죠? 왜 뭐 한강의 다리가 뭐 이렇게 2개의 기둥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뭐 이런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인재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AI한테 계속 물어보고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늦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어? 뭐 왜 그래야 돼? 뭐 군인이 뭐 10,000명이 필요해? 그럼 뭐 5,000명으로 줄일 수는 없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뭐 인풋을 계속 넣는 거야. 그러니까 AI도 이제 막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 하겠죠. 그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서는 계속 그 마지막까지도 남겠죠.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대체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계속 끝까지 남아서 AI를 뭐 계속 붙들어 매야죠. 여러분들이 AI한테 시키고 AI를 괴롭히는 역할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결국은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다 보면은 뭐 인간 자체가 또 대체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마지막에는 뭐 어떤 인간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들만 계속 AI를 뭐 활용하면서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어떤 기본 어떤 그런 뭐 생존만 할 수 있게 돌아가겠죠. 시스템이 지금 지구상의 시스템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미래적인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최초에까지도 남아서 그 AI와 계속 소통하면서 뭐 기계를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사람에게 뭐 식료품을 주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역시나 보라색 카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보라색 카드는 굉장히 좀 영성적인 색깔입니다. 그리고 되게 논리적이고 생각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AI랑도 되게 어울리는 색깔이기도 해요. 되게 머리가 발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색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볼게요. 남색, 보라색, 깊이 있는 두 가지 색깔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은둔자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은둔자는 어떨까요? 짜라투스트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어떤 진리를 설파하는데 사실 외로워요. 그래서 남색은 되게 외로운 색깔이기도 합니다. 아주 고요한 새벽에 파티가 있나요? 새벽에는 그냥 새벽일 뿐이죠. 다 잠들고 나만 깨어 있어. 근데 잠은 오지 않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남색은 아주 고요하고 혼자 남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SF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오늘 뭐 주제가 마침 또 AI니까 보면은 무슨 뭐 우주선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뭐 우주 항해를 뭐 몇십 년 동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냉동으로 들어가갖고 냉동 인간 됐다가 깨어나가지고 혼자 항해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되게 고독한 존재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마지막까지 AI랑 소통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그 궁금증이나 이 물음 같은 거, 그죠? 뭐 어떻게 뭐 환경을 보호해야 해? 뭐 지금 인구가 지금 100억 명인데 지구상에 이거 식량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풋을 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받아서 뭐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제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내가 손발로서 내가 뭐 노력을 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혼자 남아서 좀 외롭게 하시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막 내가 설파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돼야 돼. 뭐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너무 뭐 미래적으로만 지금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 딱 돌아왔을 때 지금 뭐 25년, 뭐 11월, 12월, 10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설파하는 역할인 것 같아.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뭐 이런 걸 알아놔야 돼. 야 지금 뭐 우리가 뭐 몇 살인데 뭐 50살인데 뭐 20살인데 이런 걸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막 하시는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외로울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야, 너 좀 유별나다. 뭐 안 죽어. 막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뭐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겠어. 막 뭐 주변에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막 답답해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답답할 팔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이 보라색, 금색, 남색 다 약간 혼자 있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색도 금메달 엄청 좋죠. 그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근데 그 사람의 결과만 금메달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금메달 따시는 분들 보면. 그죠? 그리고 2등, 3등 그래. 그럴 수 있죠. 보면은 어디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보면은 그 대상 이외에 금상도 요즘은 막 2명, 3명씩 주잖아요. 그죠? 은상, 동상 이런 건 더 많이 주고. 근데 어때요? 대상은 한 명밖에 없어요. 되게 외롭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금메달은. 근데 보라색, 남색도 마찬가지예요. 보라색도 황제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혼자예요. 혼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중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혼자서 삶을 살아간다. 근데 뭐 인생 혼자야 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죠? 뭐 아무리 뭐 결혼을 했든 아이를 낳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든 간에 인생은 혼자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혼자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혼자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뒤범벅 돼갖고 행복하다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은둔자 같은 외로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래도 AI 시대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빛을 밝혀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자. 우리 뭐 손잡고 고등학교 같이 가고 손잡고 대학 가고 같이 뭐 취업해가지고 일하고 이런 거랑은 다르게 결국은 앞으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는 뭐 1인 어떤 뭐 창조의 시대다. 1인 기업의 시대다. 이런 얘기 하듯이 결국은 앞으로는 혼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기획 능력, 이끌어가는 능력들, 뭐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하는 능력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를 해내기가 굉장히 좋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배에는 모두가 탈 수 없어. 극소수만 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리고 보라색은 제가 영성적이다라고도 했죠. 정수리 차크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정수리가 열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남색 같은 경우에는 미간 차크라기 때문에 제3의 눈 차크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나 하면은 이 눈이 미간에 하나 생긴다. 뭐 인도나 뭐 힌두교 이런 데 보면 그런 그림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정말 좀 깨달음의 존재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귀중한 자원이고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비실비실 되실 수도 있어요. 막 세상은 뭐 이런 거야. 뭐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 물론 미래 세상에서도 왁자지껄 있겠죠. 지내겠죠, 사람들끼리. 근데 뭔가 내가 혼자서 길을 갈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바로 선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의존만 하는 사람이랑은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꿋꿋이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AI 시대에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부터 의지가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은. 그 의지라는 게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고 이거는 어때? 저건 어때? 왜 이건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AI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지 질문도 안 하는데 답을 주지는 않죠. 그리고 또 무서운 게 AI한테 질문 안 한 것까지 답변을 싹 다 해주지는 AI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뭘 물어보면 얘가 모든 관점에서, 그러니까 귀납법이 있고 연역법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유를 하자면 연역법으로 모든 거를 다 포괄해서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사실 AI는 우리가 물어보는 거 근방 정도까지만, 주변 것까지만 얘기해 주지 전체를 포괄해서 다 얘기해 주지 못해요. 저도 쓰면서 느낀 거지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같이 계속 물어보고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막 옆으로도 들어오고 뒤로도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AI가 그만큼 원래 처음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코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등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다 만져서 얘한테 주니까 AI가 거의 뭐 3D 프린터기가 되는 거야. 코끼리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능력,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고 이거를 살려서 여러분들은 AI 시대에도 대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남겨놔야 될 거잖아. 아무리 AI의 대체가 되더라도, 그죠? 질문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개선해야 돼? 뭐 이런 사람은
계속 추려가지고 남겨놓겠죠. 다른 사람들은 대체가 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체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AI에 대체되지 않는 나만의 방법. 요즘 뭐 AI에 의해서 많은 분야가 대체되고 있고 뭐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체가 되지 않을지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 관점에서 이거를 좀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특성, 뭐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장점, 강점 이런 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거꾸로 뒤집어 본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약간 좀 반항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반항심, 뭐 왜, why, 뭐 왜 그래야 돼, 왜 이래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항심, 혁신, 혁명, 뭐 발명, 창조 약간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AI가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창조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뭐 AI가 이제 앞으로 하겠죠. 그죠? 뭐 AGI의 시대가 이제 오고 막 이러면 인간처럼 아예 사고를 하고 뭐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창조를 하거나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의 고유한 그런 능력은 거의 AI가 따라하는 게 거의 마지막 단계일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은 뭐 인류의 시대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살겠죠,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바꾸고 발명하고 외라고 하고 딴지 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뒤집어 보고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뭐 요새 뭐 예술적인 측면, 뭐 음악, 미술 이런 거 다 대체가 되고 있긴 하죠.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 사람들이 끌려할 만한 음악이나 디자인, 글, 기획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사컵도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는 능력들이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 사람들의 심리랑 관련된 일, 뭐 마케팅,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감정을 건드리는 거, 뭐 카피라이팅 이런 쪽 일도 지금도 되게 잘 맞아요. AI에 대체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AI에 대체되는 그런 날까지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AI에 대체가 되는 앞으로의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떤 게 영감을 줄지,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할지, 어떤 거를 더 많이 소비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쨌든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치적으로 그거를 뭐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그죠? 반응을 그걸 통계를 낸다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AI에 대체되지 않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사회 초년생들이 AI에 의해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더 빨리 대체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죠. 오히려 경험을 쌓고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그 능력이 있고, 그죠? 그 과거에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들을 더 사회초년생보다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전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전이지만 오히려 사회초년생들이 더 취업할 곳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취업률이랑은 별개로 미국에서도 사회초년생들 20대 뭐 초중반 후반 이 사람들이 취직을 더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예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뭐 이쪽이 더 끌리는지 저쪽이 끌리는지 뭐 이런 것도 눈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눈치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경륜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AI에 의해 대체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인물이다. 또는 뭐 대체될 수 있겠죠. 우리도 대체되고 저도 대체되고 지금 뭐 제가 실제 저라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AI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죠. 제가 뭐 이거는 뭐 AI에 의해서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분들의 능력을 살린다면은 최대한 그런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할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삐딱한 시선으로 사회를 보는 거, 좀 다르게 보는 거, 뭔가를 창조하고 발명하고 혁신을 일으키고 딴지를 걸고 자꾸 태클을 걸고 AI한테 야 이거는 이게 좀 틀렸어, 저게 틀렸어, 요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렇게 해줘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감각들을 파악하고 어떤 거가 더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어떤 의견을 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어떤 제품을 더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린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대체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되게 늦게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고 좀 커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큰 거를 좋아하고 큰 시장, 큰 무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AI인데 지금 약간 제가 지금 뽑고 있는 요 타로 카드도 보면은 약간 이 지구기는 하지만 약간 우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목성도 그려져 있고 뭐 새로운 행성도 그려져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성 갈 거다. 네? 화성 갈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이 지구상에만 살게 될 경우에 이제 올 수 있는 어떤 위험성,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라든지, 그죠? 갑자기 자연재해 문제라든지, 결국은 그릇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의 시대가 앞으로 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약간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취향이나 뭐 앞으로 그거에 따라 다르고 또 이것도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해당하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뭔가 방향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항해사가 있으면 방향을 설정해야지 어딜 갈 거잖아. 아무리 좋은 그 우주 비행선이 있고 AI가 있고, 그죠? AI가 다 해줘. 항해도 다 해주고 안전하게 데려다줘. 근데 어딜 갈지 몰라. AI가 그것까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인간의 니즈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이 어떤 궁금증, 뭐 어떤 걸 호기심을 충족할 건지, 나는 뭐 물이 많은 행성으로 가고 싶어. 나는 뭐 불이 많은 행성으로 가고 싶어. 뭐 있겠죠. 지구랑 최대한 똑같은 행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한마디로 방향을 이 에이스 소드 카드처럼 제기할 수 있는, 저쪽이다, 뭐 동남쪽이다, 어디 뭐 북동쪽이다, 이거를 정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AI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그냥 깡통이 되겠죠. 그죠? 그런 역할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AI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거의 마지막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간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어떤 표본, 인간의 창의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반항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이로봇이었나요? 영화? 아이로봇인가 그 꼬마 아이 나오는 거 있어요. 꼬마 아이가 로봇인데 지구가 멸망하고 외계인이 찾아왔는데 마지막에 그 로봇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주제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구상의 인간은 다 없어졌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근데 로봇이야. 아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이지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로봇인데 가장 인간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체가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어떤 인간적인 그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가장 인간다운, 그죠?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향 설정, 그죠? 인간의 호기심 또는 인간의 욕심, 뭐 아니면 반항심, 딴지 걸고 왜 이래, 왜 그래야 돼, 뭐 막 이러는 그런 능력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도 AI에 대체가 되지 않고 생존하게 되지 않을까. 대체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대체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대체가 될 건데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뭔가를 하다가 대체가 되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요즘도 뭐 경제활동 같은 거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뭐 나이 먹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소일거리라도 있고 또 일하면서 뭐 돈도 벌고 이러면은 더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AI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사람들과도 지내고 컴퓨터 AI 나중에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친구가 돼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사람들 좀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인간의 어떤 감각 이런 측면에서도 그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산다면 그래도 뭐 앞으로 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행복하게 살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이 AI 시대에 대체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컵 카드가 또 나오고 매지션 카드도 또 나와요. 신기하네요. 아까 제가 창조, 발명, 반항,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눈치, 감각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로 이런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들과 좀 어울리는 거, 사람들이랑 재밌게 지내는 거, 또 감각과 쾌락과 뭐 맛 같은 거 있잖아. 맛집 뭐 이런 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인간다운 그런 인간이기도 하면서도 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로봇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인 로봇을 외계인들이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또 슬픔과 애환도 있고 또 열정이나 좌절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탐험심, 탐구심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좀 인간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AI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계인이든 뭐든 간에 뭔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3번이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피동적인 거,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AI에 대체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그냥 지시에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따르지 않아요. 반항하고, 그리고 내가 뛰어들어요. 내 발로. 누가 밀어서, 누가 이쪽으로 몰아가서, 양떼몰이 하듯이 몰아서 내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일로 가지 않을 거야. 난 저쪽으로 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뛰어들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혼자서라도 성큼성큼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내가 원해서 하고 나의 니즈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AI랑 상관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대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키니까, 윗사람들이 그러라고 하니까, 나이가 몇 살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몇 살이니까 뭐 하고, 남자니까 뭐 하고, 여자니까 뭐 하고, 야 이제 몇 살이니까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정의해서 나는 이게 필요하다, 그걸 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나는 이걸 하고 싶다면 하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AI에 대체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대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방법. 우리 4번 분들을 먼저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이신 분들인 것 같고요.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일을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고 끝내는 그런 단계,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야박하죠. 상대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은 대체가 되는데 나는 대체가 안 돼. 그러면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냉정한 사회적 변화니까 어쩔 수 없이 난 살아남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살아남고, 눈물 겹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그 사람들도 대체 불가능하게 변화를 한다라든지 그러면은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왕좌왕하거나 그러는 게 좀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든 모든 관계든 일이든 두려움이든 뭐든 간에 되게 차분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분들이에요. 기사 펜타클, 에이스 펜타클, 세븐 펜타클 이런 카드들이랑 포환즈도 숫자 4, 이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안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탄탄하고 좀 안정된 분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AI와 대결을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AI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도 좀 차분하게 일 처리를 해낸다든지,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대체가 좀 불가능하거나 대체가 가장 늦게 되는 그런 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업가, 대표님, 불도저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이 더 AI의 시대에는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 개발자들이 AI를 만든 주역이기도 한데 대체가 되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수많은 디자이너, 음악 관련, 그죠? 또는 법률, 이런 회계, 세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주도하지는 않았어요. 이끌어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랑 어울리는 건 뭐냐면 이 안정감이랑 비슷한데 서브 역할, 그러니까 받쳐주고 받아주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부축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뭐 요양원의 그 간호사 선생님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 옆에서 딱 이렇게 메스 뭐 이런 거 딱 전해주는 간호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안정감 있게 해주는 그런 상담사 같은 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래에 대체되기가 되게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몰라요. 마치 예전에 화가가 대체되기 가장 어렵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래픽이랑 관련된 거 다 대체가 되고 있듯이 모르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연구나 뭐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가장 대체되기가 어려운 거는 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간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유망했지만 오히려 의사보다 그런 간호사, 사람한테 직접 뭔가를 해주고 수발 들어주고 뭐 주사를 놔주고, 물론 주사 놔주는 것도 요새 뭐 이게 있다라고 해요. 로봇이 뭐 주사를 놔주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을 막 부축해주고 뭐 열을 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간호사, 아니면 뭐 이 매뉴얼리하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도 대체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뭐 사무직이나 전문직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자가 더 빨리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까지는 막 빛을 발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타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뭐 개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업가, 대표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서브 역할을 해주는 걸 굉장히 잘하고 안정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이렇게 커리어를 전환해서 간호사를 한다든지, 그죠? 근데 그런 분들도 나오실 것 같거든요, 많이. 아, 이제 나의 직업은 더 이상 수명이 다했다. 나는 간호사나 뭐 요양보호사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 내든 외국으로 가시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관련된, 그런 거랑 관련된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근데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손으로 하는 뭐 공사, 건축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사람을 부축해주고 사람을 시너지를 주고 치열업 해주고 사람을 치유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사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타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AI에 어떻게 대체되지 않을지를 연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물론 나를 연구해 봤더니 내가 대체가 되기 쉽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고 느린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트러블도 생겼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막 이해를 못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답답하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차분함을 바탕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분야가 뭐든 간에 아까 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맞을 만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긴 했죠. 주로 사람, 서브 역할, 받쳐주고 또 천천히지만 안정감을 주는 치유의 역할, 이런 걸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편적으로 제너럴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그런 속성들 덕분에 AI를 활용한다라든지 기술을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AI와 소통을 하면서 뭐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AI 지금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활용해 보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AI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더 좋은 질문을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요구사항을 얘기할수록, 차분하게 이야기할수록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걸 느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차분하게 AI와 소통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AI의 대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AI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당연한 거고 차분함과 인내심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AI와 함께 AI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를 지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딱딱딱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인터랙션 해야 되고 요구해야 하고 수정해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AI 시대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하고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낸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더 무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시대에서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기계나 AI가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종이책을 읽거나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협상을 잘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실생활에서 성과를 내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AI 시대에도 훨씬 더 AI를 잘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는 뭐 어디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제 요즘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왜냐면 AI랑 소통하다 보면 정말 인내심이 막 팍팍팍 달 때가 있어요.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내가 잘못 이해를 시킨 건가? 막 이러면서. 그럼 또 차분하게 또 주거니 받거니 계속 막 공을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뭐 축구 선수처럼 계속 AI랑 소통을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내심이 많고 실생활에서 이런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바탕으로 성과를 냈었던 사람들, 그죠? 그게 뭐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 성과,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엄청난 피나는 노력들이잖아요. 그런 피나는 노력들을 했던 사람이 AI도 잘 다룰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또 인내심이 많고 끈기가 있고 꾸준한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AI가 우리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뭐 그냥 싹 다 대체가 되진 않겠죠. AI를 그만큼 잘 활용하고 AI랑 소통이 잘 되고 AI랑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꾼다든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만든다든지 뭐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체가 되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체되기가 어려운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색채적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펜타클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라서 4번 분들은 음갈색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처럼 은은하고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굉장한 인내심과 성숙함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혜로운 색깔이기도 해요.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AI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방해가 되거나 여러분들의 자리를 뺏는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카드는 뭐 순수함, 뭐 천사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열이거나 아니면 약간 병과 관련된 색깔이기도 해요. 이게 병원 관련된 색깔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흰색, 파랑색이 신기하게 같이 나온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요양, 간호사 이런 것들이었죠. 치유 이게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 조합이거든요. 파랑색과 흰색이 가운 같잖아요. 그죠? 간호사나 뭐 백의의 천사 같은 느낌. 이것도 치유의 이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의 색깔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신기하게 이 색깔이 같이 나온 게 너무 신기해요. 간호 이런 치유의 어떤 색깔 그런 거랑 잘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AI에 대체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색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흰색 도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 흰색 도화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머리가 백지다? 머리에 뭐가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흰색 도화지 같아서
많은 것들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이 흰색 도화지에 파란색 물감을 칠한다면 파란색이 될 것이고 음갈색 물감을 칠하면 음갈색이 될 것이고 그죠? 또 빨강색을 칠하면 빨강색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게 단순히 흡수력이 좋은 스폰지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면은 이게 흡수가 되고 또 저거를 하면은 원래 것들이 싹 다 빠져나가서 흰색으로 다시 변한 다음에 다시 저거 색깔이 칠해지는 이 전환이 되게 빠른 색깔 같아요. 변환과 전환, 적응, 카멜레온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도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런 데 그 주변에 가면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카멜레온 같은 색깔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AI 시대에 또 여러분들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저는 단순히 지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킨다라는 거는 너무 수동적인 개념 같고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치가 되지 않을지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AI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죠. 사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오히려 과거의 것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이 새로운 시대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요. 타워 카드, 매지션 카드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모든 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창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100%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미래에 대한 이 미래 AI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워낙 뭐가 많겠죠. 그죠? 제가 뭐 알 수 있는 지식도 그렇고 제가 뭐 미래 어떤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너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과거보다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단순히 만들어 놓은 AI를 갖고 여러분들이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도 뭐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호, 치유, 그런 요양 그런 쪽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펜타클 카드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금전적으로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돈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일수록 스트렝스 카드 뭔가 좀 정신적인 에너지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여사제 카드 이것도 좀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느낌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뭐 돈이나 일이나 커리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더 영성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AI나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오히려 더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 발전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영역 어떤 뭐 깨달음이라든지 또는 성숙함이라든지 정신적인 에너지 면에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 하는 게 AI 시대의 좀 발전 과제인 것 같거든요.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이런 거를 더 이제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적인 쪽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이거는 뭐 꼭 성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나 행복 같은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는 뭐 물론 뭐 책이나 요새 책, 음악, 미술 다 AI가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글 같은 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글을 쓰거나 창조를 하거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가 뭘 따라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를 모방하면서 그걸 학습해서 발전을 하는 게 AI잖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사진이나 인간의 어떤 동영상, 사람들의 동영상 같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요새 그 그래픽 그런 어떤 그림을 만드는 AI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보관하는 거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구글 포토, 그죠? 뭐 애플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거가 불과 한 10 몇 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진 막 날리고 막 어디 뭐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고 이러다가 날리고 막 그랬던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 10년에서 10몇 년 사이에 우리가 구글 포토나 이런 클라우드 그 저장소 같은 게 너무 유행이 됐고 거기에 사진을 우리가 다 업로드하다 보니까 그게 다 AI에게는 다 학습이 된 거잖아요. 학습 데이터로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좀 변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대에 이 학습을 하려면 결국은 마치 구글 포토의 그 수많은 인간들의 사진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AI가 학습을 해서 자기 거를 뭔가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보다 더 창의적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영역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깨닫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발명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치 발명가라든지 이런 것처럼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체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최초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조금 좁히면은 글이나 이런 컨텐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저는 사무직으로 잘 종사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미래 준비를. 그런 것도 필요하고 커리어의 전환이나 아니면 저의 리딩을 듣고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새롭게 탐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서비스 같은 거 간호, 요양, 뭐 상담 이런 것도 괜찮고 방금 말씀드렸던 창조, 글쓰기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어떤 기술적인 영역이나 분야가 또 있겠죠. 제가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AI 시대에도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